피곤하고 지치게 하는 인간관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은 정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린이 토크 그톡입니다. 오늘은 고향집 풍경 그리는 영상과 함께 정리해야 할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는 조금 불편한 관계도 참고 노력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인간관계에서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정리해야 할 인간관계 첫 번째, 자랑만 하는 사람과의 인간관계. 살다 보면 자랑할 수 있고 축하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인간은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아주 배아파하면서 태어났습니다. 돈 자랑,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자랑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정리해야 합니다. 내가 상대보다 더 잘났다고 여기면 나도 오만을 부리는 자랑하느라 정신없을 것이고, 또 내가 더 못하다 싶으면 주눅 들고 회피하며 비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일방적인 사람과의 인간관계. 대화를 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일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쉬지 않고 혼자 말하죠. 또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의견은 묵살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결정해버립니다. 이런 사람과는 소통도 안 될 뿐더러 무시당한 불쾌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에너지를 뺏기는 이런 관계는 이제 정리하고 더 긍정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매사 부정적인 사람과의 인간관계. 상대의 말을 몇 마디 듣지도 않고 바로 부정적으로 토를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정적으로 찬물을 확 끼얹는 사람 말입니다. 이야기의 시종일관이 정치나 경제, 지인에 대해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과 있으면 금방 머리가 아프고 피곤해집니다. 부정적인 기운은 옆 사람에게 쉽게 전이돼서 내 생각도 어둡고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런 인간관계는 내 몸과 정신 건강을 위해 가능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 나도 이런 사람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겠습니다. 기회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집니다. 왔을 때 잡아야 하는데 아무렇게나 잡는 게 아니라 잘 잡는 팁이 있습니다. 최근 제가 대한민국 시민연극제 출품작 중 사평역의 무대 배경으로 쓸 사파를 제안받았어요. 이 그림이 그 중 하나예요. 늘 꿈꾸던 일이 갑자기 너무 크게 펼쳐져서 당황스러웠지만 너무 감사하고 황송합니다. 나만의 꿈을 갖고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면 생각지도 않은 때에 누구나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어렵게 온 기회, 잘 잡는 팁 3가지. 첫 번째, 너무 길게 고민하지 마라. 일단 고민은 하는데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 많다는 건 좋게 말하면 신중한 거고 다르게 말하면 의심이 많은 겁니다. 내 능력, 이 일의 의도, 책임의 범위, 수십 가지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동안 기회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대한민국 시민연극제는 시민들이 연극 무대에 오르며 연극을 대중화시키는 목적으로 펼쳐지는 대회예요. 저는 평범한 시민이고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서툰 그림 솜씨가 시민 컨셉과 맞으니 기대치는 낮을 것이고 스캔한 그림을 빔으로 쏴 무대 배경으로 쓴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저의 그림이 연극 무대 배경이 되고 전시회도 함께 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감사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회를 잡게 되었죠. 두 번째, 조력자가 있을 테니 겁내지 마라. 내 능력이 100%여야 한다는 생각은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성공한 사람을 보면 부족한 것은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배워가며 결국 해낸 거지 처음부터 다 잘해서 혼자 성공한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프로젝트를 주관할 기회가 왔는데 아웃라인을 잡는 건 자신 있지만 디테일 작업이 부족하다면 채워줄 조력자가 있을 테니 겁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림에 서툴지만 마음은 진심인 저는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또 연출 선생님이 부족한 건 알아서 채워준다 하셨으니 안심했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운 연출 선생님처럼 저도 선한 조력자가 되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데드라인을 지켜 성실을 무기 삼아라. 기회는 눈앞에 왔을 때 잡아야지 지나간 다음에는 잡을 수 없습니다. 데드라인을 지켜서 자신만의 목적을 갖고 성실히 해보는 거예요. 잘한다고 흥행하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실패하는 것도 아닌 일들이 허다하니까요. 언니가 아파요. 빨리 회복되길 날마다 기도하며 언니에게 그림을 그려 선물했었어요. 언니가 제 그림이 기분을 밝고 환하게 해준대요. 저는 그게 메시지로 들렸어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가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자. 제가 그림 그리는 목적입니다. 일생일대의 기회가 오면 너무 길게 고민하지 말고 내 힘으로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데드라인을 지켜 성실하게 해보라는 저의 경험담이 용기가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것 대 잘하는 것. 직업으로 가지려면 잘하는 것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지만 흥미가 없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좋아하는 마음만 갖고는 능률을 올리기 힘들죠.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직업이라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 좋아하는 것에서 잘하는 것을 찾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면 첫 번째, 좋아하는 리스트 작성. 하나님은 사람마다 그 사람만의 고요함을 주셨어요. 차분하고 섬세하고 소심하고 민감하고 또 산만하고 무심하고 털털하고 담대하고 둔하기도 하고요. 친화적이거나 독립적이거나 위트 있거나 진솔하거나 대부분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지만요.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성향이 그 사람의 고요함입니다. 나만의 고요함과 연결해서 좋아하는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활동적인 것, 정적인 것, 새로운 것 배우기, 기존의 것 깊이 파기, 손으로 하는 것, 발로 뛰는 것, 직접 해보는 것, 그냥 보기만 하는 것, 구체적으로 악기 연주, 노래, 그림 만들기, 자연 관찰, 사진 찍기, 책 읽기, 수집하기, 발명하기, 등산, 걷기, 스포츠 관람, 좋아하는 것도 아주 다양합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써보기만 해도 역사를 만들 수 있어요. 역사란 실제로 이루어진 업적입니다. 그것이 실패이든 성공이든 역사는 실제죠. 좋아하는 것들의 기록 자체가 실행하려는 의지를 만들어줍니다. 실제의 역사로 남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도 좋아하는 게 생각 안 난다면 방법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신나고 좋았던 장면 떠올리기. 어렸을 때 자랑스럽고 빛났던 시간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고 그때 내 기분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요. 내가 지치지 않고 했던 일이 무엇인지 끄집어내는 겁니다.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 저는 정말 조용하고 소심하고 말이 없는 칠판에 이름 한 번 안 적힌 학생이었어요. 소리내서 웃지도 못하는 아이였죠.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밤마다 조명 삼아 칼라 TV를 켜놓고 노래하고 춤추고 연예인 성대모사를 하는 절 보고 언니들과 오빠는 깔깔거리며 박수를 쳤죠. 요즘 걸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역? 그때 나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자존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제가 가장 행복했던 어린 시절입니다. 어쩌면 저는 그때 무대에 오르는 꿈을 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재된 꿈이 최근 연극 무대에 오르는 용기를 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도 어릴 적 신나고 좋았던 장면을
기억해 보세요. 암울했다 할지라도 좋았던 순간이 분명 있을 거예요. 좋아하면 도전하고 싶어집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좋아하는 것을 찾았다면 세 번째, 잘하는 것으로 만들기. 좋아하는 것을 찾으면 불안을 제거할 수 있어요. 뭘 좋아하는지 모를 때 불안하거든요. 좋아하면 잘하고 싶어집니다. 잘하려면 꾸준히 해야 하고요. 막연하게 꾸준히 하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세요. 글, 영상, 사진, 결과물을 만들어 놓으면 발전 과정을 볼 수 있고 좋은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이러다가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에 대해 상대적인 박탈감이 오는데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노력하며 멈추지 말고 꾸준한 진심을 다져갈 때죠. 꼬닥꼬닥 길을 걷다가 서툰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글로 쓰는 것이 좋다가도 전문가들을 보면 기가 죽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빛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길 바라며 즐기려고 합니다. 모두가 포기할 때 끝까지 살아남는 자만이 1인자입니다. 책꽂이를 정리하다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어요. 바로 엄마의 그림장입니다. 엄마의 그림을 보다가 노년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취미 만들기. 어느 날 서점에서 엄마가 식물도감, 곤충도감을 사오셨답니다. 눈이 침침하고 글자가 안 보이니까 그림이라도 보고 싶으셨나 봐요. 그러다가 그림이 너무 예뻐서 따라 그리셨대요. 연필 밑그림도 없이요. 87세 여인의 미적 감각, 딸이 보기엔 너무 신기하고 벅찹니다. 노년이 되면 몸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자존감이 바닥이죠. 자존감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커진다고 해요. 성경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모두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남겨서 주인을 기쁘게 해드렸죠.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것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드렸습니다. 주인의 마음은 얼만큼을 남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잘하는 게 없다고 하지 말고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취미로 만들어 보세요. 할 수 있을 때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독립심. 또 언제 올 거나이? 엄마가 헤어질 때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이 자식의 입장에서 솔직히 부담스럽지요. 사람의 심리가 오라 하면 가기 싫고 하라 하면 하기 싫으니까요. 근데 엄마는 막상 저희가 가고 나면 노인정 친구분들 만나셔서 바쁘게 지내세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노년으로 갈수록 가족에게서 독립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나치게 자녀와 배우자에게 의지하는 것은 서로를 지치게 만드니까요. 따로 또 가치를 잘 구분하며 독립을 연습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젊었을 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난 안 돼 라는 체념으로 스스로를 옭아매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삶의 질도 떨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독립하되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마음이 강건하고 견고한 노년을 보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운동. 최근 사회적으로 노인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우울증 극복엔 걷기 처방이 기본입니다. 걷다 보면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몸에 산소가 공급돼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혈관도 튼튼해집니다. 화창한 날엔 햇빛이 온몸과 마음에 비춰져 기분과 생각을 밝게 만들어주지요. 중년이 되니 날씬하고 마른 몸매보다는 건강하고 탄력 있는 몸이 더 아름답습니다. 동안의 비결은 운동에 빠지지 않더군요. 지금부터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하면서 습관으로 만들어야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 몸을 소중하게 관리해서 120세의 모세처럼 우리의 노년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중년이 노년을 위해 준비할 3가지, 취미, 독립심, 그리고 운동. 노년의 목표는 단 하나, 몸과 마음의 건강이지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날마다가 노년이고 매일매일이 청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그톡에게 용기를 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